모의고사 8회 위험성 평가하고 화제 등 위험성 평가는 한 2, 3회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한 2, 3회마다. 그래서 2, 3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빼지는 못하고. 근데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형태가 우리 PSM처럼 엄청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화제하고 화제 조사. 화제는 꼭 매 시험마다 2번 이상, 2개 이상 나옵니다. 그죠? 2문제 이상 나오는 거고, 화제 조사는 또 한 2, 3회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거기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위험성 평가를 한번 잘 이해해보면 우리가 건축물 화재가 있을 거고, 건물 화재가 있을 거고, 폭발이 있을 거죠. 폭발. 이 연계되어 있는 게 위험물 탱크 같은 위험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건축물은 어느 정도 이상 규모가 되면 사전의 제한 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얘는 되게 단순하게 피난 안정성 볼 거예요. 피난 안정성. 몇 층 이상이면? 느낌상 몇 층 이상? 몇 층 이상? 동영상 찍고 있다고 그랬다. 지금 자꾸 이러시면 멋이고 없어요, 우리. 30층 이상 이렇게. 고층 건축물에 일반 건축물. 아파트가 빠졌다는 게 엄청나게 안타깝죠. 이렇게. 100m. 흘러가는 흐름상, 성능 위주구나. 성능 위주 설계가 가능하냐. 피난 안정성이죠. 이게 관점이 정량적 피난 안정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 정량적이라는 것들은 시간으로 정리할 건데, 이 A셋과 R셋으로 이 건축물의 피난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는 거지. 가연물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화재 시뮬레이션을 확인하지만 힘들어요. 요 두 개의 형태는 실제로 이제 누출됐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누출이 됐어요. 방류가 되든지 체류가 돼서 점화원을 만나게 되면 폭발하겠지. 그죠? 그래서 사고가 영향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죠? 어떤 방식으로 생기냐, 3가지로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 첫 번째, 이제 복사열. 화재면 복사열. 화재면 복사열이지. 복사열이고, 폭발이면 과압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누출 사고일 때는 독성에 대한 중독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어느 범위 동안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싶은 거지. 얘도 사전 검토 제도죠. 야, 30층 이상 지어진 이 건축물이 탈출되겠어, 안 되겠어? 짓고 난 다음에 늦어. 그래서 짓기 전에 보고, 폭발물이 있는 어쨌든 화학공장이라든지 위험물 저장시설도 사전에 내가 이 어떤 것들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방법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정량적인 방법이 있어. 정성적인 방법이 있겠지. 자,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예요. 야, 이거 위험해, 안 위험해? 그 정성적인 평가가 있을 거고, 정성적인 한 8가지가 있지. 적어 놓으면, 사체 이자, 그죠? 위험과, 있죠? 사체 이작, 위험과 안정, 예상,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좁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치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정량적이겠지. 정량적. 그죠? 이 일련의 과정을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서 위험성 평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량적인 게 3가지가 있겠죠? ETA가 있고,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FTA가 있어. FTA. 또 CA가 있네. CA. 그죠? ETA는 뭔가요, ETA는? ETA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원인이 발생했어.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 이렇게 묻는 거지. 결과는. FTA는 뭡니까? 결과가 났어. 사람이 죽었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원인이 뭐야, 원인? 원인 분석이지. 결과 분석. 원인 분석. 그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경량 얘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한 1년의 과정을 처음에 찾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법 중에 그건데, 쿡 틀어서 이렇게. 야, 이거 위험해, 안 위험해? 한번 생각해 보면 위험은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있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노출되는 위험이 있어요. 내재되는 위험. 내재되는 위험이죠. 그걸 잠재적 위험이라고 해서 해저드라고 불러요. 해저드. 그죠? 해저드. 잠재적 위험의 가장 좋은 평가 기법은 약간 드러날 것 같은데 아닌데, 이 정성적으로 판단해요. 정성적으로 판단.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책에 지금 문제에 KPSR하고 하족하고 두 가지 보자는 거지. 하족, KPSR, 이렇게. 공정안전 분석이라고 나와 있다. 그죠? 네. 두 가지. 이 두 개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공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할 거예요. 공정이라는 게 뭡니까? 흐름도에 따라 가지고 찾을 거지. 이 공정에서 이런 상태가 되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겠는데, 그걸 따져보는 거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실제로 드러나는 위험이 있어요. 그 이벤트 위험은 계산을 통해서 정량적인 위험을 얘기하지. 정량적. 이 정량적 위험을 리스크 이렇게 얘기해요. 리스크에 대한 정체를 밝혀보니까 얘는 뭡니까? 라면, 야, 얼마나 자주냐? 빈도. 얼마나 심해? 강도. 그죠? 그걸 같이 가져. 그래서 그 드러나는 그 위험을 리스크라고 불러요.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기법 중에서는 요것이 ETA, FTA, CA 이러한 형태로 검출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정성적인 형태의 위험의 판단과 정량적인 위험의 판단은 돈과 시간이 있고, 돈과 시간, 그리고 기술자, 엔지니어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백데이터,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하는 거지. 왜 어떤 대상물은 정성적으로 하고 어떤 대상물은 정량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위험도가 크면 클수록 정량화를 시켜요. 위험도가 클수록.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계산도 하고 위험이 한지 안 한지를 다 판단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요 사이가 있어요. 요 사이. 로파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로파. 그죠? 얘네들은 정량적인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인데, 요 중간쯤이다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쯤이구나. 그러다 우리는 계층 방어 또는 독립 계층 방어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났어. 여기 마을이 있네. 이게 둘러싸고 어떤 군대를 하고 어떤 군대를 하고 뭐 이렇게 있겠지. 마을이고. 그래서 1, 2, 3, 4, 5 끝에 있는 군대 무너지더라도 안쪽에 영향이 없게. 그래서 독립적으로 자기 맡은 방어를 쭉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 방어 계층. 로파도 뭡니까? 이 독립 방어 계층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클수록 안정성 평가는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얘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위험을 발견하고 제대로 사전에 처치하는 거죠. 잠재된 위험을 해저드. 그죠? 계산을 통해서 드러난 위험을 리스크. 리스크는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그러면 동일 공정에 대한 백데이터를 다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자주 발생했고, 한번 발생하니까 어떤 위험이 발생했더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위험은 얼만큼 위험하겠습니다를 따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위험해? 이러고 끝나면 아무런 조치사항이 안 되지. 야,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때가 이제 진 면목이죠. 어세스먼트에. 그죠?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 이때 표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 기준이 얼만큼인지가 중요해요. 사회적 기준. 이 사회적 기준이 뭡니까 하면, 야, 이거 우리 후진국이야. 후진국인데, 뭐 쉽게 말하면 댐 좀 무너져도 괜찮아. 뭐 이렇게 가는 나라도 있고, 선진국은, 야, 댐에 금만 가도 너 큰일 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기준은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척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형태를 우리한테 표현해주고 보여줘봐. 첫 번째 제일 시험에 잘 나왔던 형태가 두 번 나왔는데 위험도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 야, 너 위험한 건 알겠는데 매트릭스의 모양을 가지고 한번 보여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빗금을 치고 빗금을 치겠죠. 그리고 횟수하고 강도를 얘기하는 거지. 횟수하고 강도, 그죠? 야, 얼만큼 빈도수는 얼만큼 돼? 얼만큼 위험도는, 강도는 얼만큼 돼? 이렇게 따지는 거지. 피해도는 얼만큼 돼? 대표적으로 얘가 화재를 생각해 봅니다. 화재. 집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재. 화재는 얼만큼 일어나요? 매일매일 뉴스에 떠. 화재는 엄청 자주 일어납니다. 강도는 집 한 채 태우죠. 한 2층 태웁니다. 끝이야. 레바논 사태는요. 내가 살면서 처음 봤지. 그죠? 핵폭발의 절반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런 거 처음 봤지. 한 번도 내 생에는 안 볼 것 같아. 발생하면 다 죽어. 되겠습니까? 이게 5단계식으로 끊어놨지. 원래 이제 3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 7개짜리가 있는데 좀 더 세밀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뭡니까? 이렇게. FM 커브가 있어요. 시험에 나와서 얘기할 텐데 FM 커브 뭡니까? 얼만큼 자주 발생되고 도대체 몇 명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얼만큼 자주 발생되고 몇 명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곡선도가 원래 실제로는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위험 요소가 있어. 위험 요소가 요렇게 세 가지 이렇게 끄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라면 얼만큼 자주냐 해서 사람 수, 죽는 수를 갖다가 위쪽에 넣어요. 넘버링. 이렇게. 위쪽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이 죽어. 이걸 참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횟수가 얼만큼 되고 사람은 얼만큼 죽어 이렇게 했었어. 여기서는 절대로 용납 못해. 너무 많이 죽어. 그렇죠? 많이 죽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1년에 몇 명 죽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지. 그죠? 몇 명분의 1이 죽을 확률이에요. 이렇게. 자, 100분의 1이야. 만분의 1이네. 어떤 게 더 안전해요? 만분의 1이 안전해. 위로 갈수록 많이 죽어. 위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더 밑은 10만 분의 100만 분에 가겠지. 그럼 얘는 우리가 요까지가 허용됩니다. 허용이라고 한다. 허용. 알랍 이렇게 씁니다. 알랍. LAP. 알랍. 뭐 약자예요. 이렇게. 그 밑에는 무관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무관. 이게 절대 안 돼. 이렇게 죽어.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 되겠지. 요 두 개가 가장 약간 핫하니까 요것도 한번 나오고 요것도 한번 나오는데 자주는 안 나오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고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를 해.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사장님, 위험물안전관리자, 보험사. 해서 조치를 취하면 되지. 저희가요, 약 이쯤 있는데요. 사람한테 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안전조치를. 방호벽을 더 세운다든지 소방시설을 넣어서 안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옮겨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횟수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뭡니까? 이러한 이유는 자주 발생하는데 사람이 덜 죽는다라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한 번 더 중요하게 잘 봐놓도록 하세요.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들어가 볼까요? 1번 문제가 하족 관련돼서 가이드워드. 하족 딱 나오면 몇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정성적 기법 중에 정성적 뭐 좀 나왔어요. 얘네들은 또 공정의 문제점을 파가는 거야. 흐름도. 자, 흐름도상에 항상 위험할 것 같은 범위를 선정하고 그 범위에서 이상 상태가 가정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를 결론 짓는 거. 그래서 보통 하족의 좀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하면 기술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토론을 해. 그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지. 한번 잘 봐놓으세요. 그래서 이 흐름도는 우리가 예전 시험에 개장도라는 게 나왔어요.
계장도는 도대체 뭡니까? 라면 화학 공정 설비에서 어떤 흐름, 어떤 절차도로 딱 도면에 표시해줘요. 이 형태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쭉 흐름도가 있어. 그 흐름도에서 하나 딱 찝지. 야, 여기가 계질기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 혼합기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 뭐 하는 게 위험할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잖아. 하나 딱 찍어가지고 고민하는 거. 특이한 용어는 뭡니까? 정성적인데 가이드워드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정리하겠다는 거지. 요 특징이죠. 대상 공정, 범위, 평가 내용,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 그 가이드워드하고 그 변수를 조합해서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는 형태를 예측해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쓸 때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정성적인 건 꼭 한계가 있어. 얘는 있다 없다 정도밖에 판단 안 되거든. 도대체 얼마나 있어서 얼마큼 위험해질까에 대해서 예측이 불명확해요. 그죠? 그리고 전문가라고 불렀는데 전문가가 아닌 놈들도 가끔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놈들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지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가이드워드 보이죠? 이런 것들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어요. Not, more, 지금 less, 뭐 그죠? 지금 뭐 나와 있는 reverse, 반대일 때 other than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as well as도 있네요. 그런 거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공정에 대한 분석이 똑같은데, 요게 이제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표를 하나 넣었어. 그래서 KPSR이네요. 그죠? 공정안정성 분석 기법. 이렇게 한 번만 봐놓으시면 되겠고. 똑같습니다.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똑같은데 좀 세세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설계 단계에 반영하고 일하는 조업 단계 있고, 뭐까지 보고 좀 비슷하다. 그죠? 그리고 각 기능별 운전 정비 분야에서 하접에 비해서 조금 시간적 단축되고 좀 더 상대적으로 길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가이드워드에 대한 주의 개념이 공정에 대해서 이탈했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지. 예를 들어서 흐름이 있는데 좀 더 많이 흘러가. 온도가 있는데 좀 더 높아졌다. 이런 것들은 하접이에요. 하지만 지금 PSR은 위의 형태대로 다르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 두 개만 양념처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조업 단계냐, 설계 단계냐, 시간이 좀 짧게 걸리냐, 길게 걸리냐, 형태 원인을 찾느냐, 공정 변수를 찾느냐에 대해서 큰 주안점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서 봐놓으세요. 얘네들은 별표 하나 해놓고 예상 문제로. 거의 안 나오지만 나오면 저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준비 좀 해놓으면 되겠지. 하주부 기본을 외웠으면 양념처럼 조금만 더 해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 외에 빠진 것들은 뭡니까 하면 위험성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빠졌다. 그죠? 그래서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봐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에 대한 부분들, 표현은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아까 썼던 대로, 그죠? 매트릭스 기법이랑 FM 커브 이렇게 사이좋게 2번씩 나왔으니까 뭐 답 못 쓸 건 아닌데 답을 안 쓰신 분 들어있더라고. 뭐 못 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좀 더 잘 쓰려고 하면 좀 어려워져. 한번 봐놓으세요. 대체적인 내용은 그렇다. 이렇게 한번 봐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것도 잘 냈죠. 정리해서 뭐 대상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정리해서 요게 이제 기출 문제였다, 그죠? 흐름도, 개장도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렇게. 요 3번부터가 화제인데 화제는 2-3문제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한번 봐놓도록 하시고요. 화제. 그래서 터널 쪽에 약간 좀 집중해서 문제를 냈어. 당구장 표시하고 터널 한번 해볼까요? 터널 화제에 대한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한번. 터널은 공간적인 특징이 제일 먼저 중요하죠. 저희 첫 번째 공간. 너무 떨어져 있어갖고 직접적으로 소화를 하러 갈 불가능해요. 직접 소화는 불가능. 직접 소화 안 돼. 그 뭡니까? 운영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위험도가 너무 상승돼 있죠. 운영, 차량, 위험도. 우리나라는 이제 제한이 없죠. 보통 우리 위험도 지수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위험도 지수를 평가합니다. 위험도 지수. 위험도 지수는 터널의 길이하고 위험도 지수.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 한번 봐놓으세요.
항목들이 뭐가 있냐면 사고 확률 이런 것들이 있겠지. 책에 보면 나중에 한번 얘기할 텐데 사고 확률이 있고 뭐 터널의 특성이 있고 그죠? 그리고 대형 차량의 운행 여부, 대형 여부 또 있는 것들이 맞죠? 통기형 방식, 통로에 대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와 있는 것들까지 다 보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위험도 지수를 다 따지고 있습니다. 길이는 500, 1000, 3000, 3000 이상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4, 19 그죠? 위험도 지수가 29, 29 이상 상식선에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25점짜리도 이제 같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라고 했었지. 터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진압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여담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차량의 열 방출률, 터널의 열 방출률은 한 20메가와트 정도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20메가와트. 20메가와트는 트럭 연소 시험 때 발생되는 정도의 양이에요. 그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트럭 하나 다 태웠어. 20메가와트가 추결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인접의 연소가 엄청 빨라져요. 걔네 차량은 원소가 딱 생기면 얼마 안 있어서 옆 차량이 타기 시작하고 차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면 바로 죽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라고 하면 무조건 피난 안정성이에요. 피난 안정성을 다시 고민해 보는데 터널의 공간적인 특성을 보다 보니까 얘네들은 곰곰이만 생각하면 딱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개방성과 그죠? 예, 밀폐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아이템이지 형태가. 얘네들은 개방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밀폐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뭔가 빠져나간다고 생각되지만 적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추결이라는 것들이 꼭 들어가요. 아니 터널이 다 뚫려 있는데 무슨 추결이 생겨?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발생됐었을 때 연소 확대는 생각지도 못하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피난 안정성. 여기서 우리는 뭘로 볼 거냐? 항상 정량적 관점을 보는 거지. 정량적 관점에서 다른 게 아니고 A셋, R셋을 한번 평가해 보고요. 똑같이. 그리고 FED를 한번 평가해 보는 거지. 유효 복용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유효 복용 분량이 뭐였어요? CO2, 일산화탄소, 산소 농도, 복사열, 온도 이런 거 있죠. 이러한 요소들에 해서 위험을 합산치가 얼만큼 제실자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안에 계신 분들한테 얼만큼 피해 위해를 가는지를 보는 거. 그걸 따지자는 거지. 그렇죠?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시뮬레이션. 일자부터 이거부터 잡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연소 생성물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잡을 거냐 한번 고민해 보는 거지.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환기 시스템이 제일 중요해요. 자, 환기와 재현의 관점. 이렇게 따지는 것이. 그때 알아야 되는 두 용어가 있어요. 그죠? 예, 터널의 형태에 따라서, 환기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배출시키고 안전할 거냐에 대한 개념이지. 그때 두 용어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임계풍속이라는 놈과 임계풍속과 백레이어링이라는 게 나와요. 레이어링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위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경을 가진 놈들이 많이 야기를 시키죠. 첫 번째가 종류형이에요. 종류형 터널. 이 종류형에 대한 환기 방식의 특징이 차량 진행 방향으로 환기를 가동시키는 거지. 그래서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야, 팬이 있어. 팬이 바람이 이렇게 나가. 이렇게. 차량도 같이 지나가. 이렇게. 차량도. 되겠습니까? B사야. 독일차. 불이 났네? 특정 차는 아닙니다. B사를 했어. 이렇게. 이 B차에서 발생되는 연기가, 그죠? 환기를 이길 때 문제 생기는 거죠. 환기를 이길 때. 그래서 이때 나는 양에 대해서 기본대한 수치 하나가 무차원수 중에 프로듀스예요. 무차원수 중에 프루드수. 예, F8이라고 부르죠. 프루드가 뭡니까? 프로우드. 이렇게. 뭐분의 뭐? 중, 이렇게. 관성력과 중력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그죠? 요 플러스 밀도에 관련된 것들을 양념처럼 놓고
실제 적용은 수종 프로드라고 해서 적용되기 시작해. 그래서 수치적으로 조금 정리하면 프로드를 알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면 풍속을 알게 되고요. 풍속을 알게 되면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발생되는 연기량을 알 수가 있어요. 질량 유량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해놓은 답은 좀 잘 해놨던데 이해를 못하고 썼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발생량과, 그죠? 발생량과 기존 양을 초과했었을 때 이 경계가 있겠죠, 경계. 이 경계가 이제 피난 안정성의 한계지. 그까지에 대한 한계, 크리티컬 벨로시티가 임계 풍속이에요. 임계 풍속을 이겨내는 현상을 백레이어링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제 말로만 적는 시대는 조금 지나갔고, 적어도 작은 숫자 하나, 수식 하나 정도는 양념처럼 뭔가를 넣어달라는 거지. 터널은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25점짜리로 또 추가가 이 페이지에 보면 3번에 등급별로 방제시설, 그죠? 그리고 방제시설의 설치 기준 이렇게 한번 넣어냈어. 가장 좀 가장 좀 뭐 대상은 경보하고 피난 설비, 다른 게 없죠. 경보 중에 좀 특이한 사항이 CCTV 이런 것들 들어갈 거고, 그리고 재방송, 그죠? 그리고 진입 차단 장치 같은 게 있어요. 터널의 입구에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죠? 관련되는 게 또 하나 딱 내려와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거까지 연동돼요, 나중에. 그래서 더 이상 차량이 진압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럼 터널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들의 터널은 독립인 거예요. 이 터널, 이 터널 따로. 옛날에 한 터널 해가지고 오가는데, 그럼 다 죽어. 아예 이제 격백을 치든지. 요 사이에 방화문이 중요하겠네요. 방화문. 지나가다 보면 있다, 그죠?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방화문. 그래서 그 속도를 줄일 수는 없지만 지나가다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또 뭐 보고. 그리고 소방시설에 관련돼서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최종에 필요한 형태는 뭡니까? 그러면 건축 방화 피난 다 정리했는데 딱 하나가 안 치운 점이 뭡니까? 그러면 자동 소화 시스템이 없어. 자동 소화 설비에 관련돼 있는 스프링클러나 물 분무 등이 없어. 그래서 지금 미분무를 적용시키기 위한 발빠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미분무 회사에서.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걸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야, 이런 화재 이게 이렇게 잘 꺼집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대상은 어느 정도 할까요? 20메가와트가 필요한 화염에 대한 넓이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빈 터널 같은 데를 만들어서 넓게 있잖아, 넓게. B급 유류를 깔고 불을 붙이고 열 방출량이 어느 정도 도달됐다 싶으면 그때 미분물을 쌓아서 불이 꺼지는 연습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결과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야. 이거 어때? 야, 이거 쓸만하잖아. 그러면 미분무도 도입시켜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작은 그림이지만 잘했고, 터널의 조건들은 이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높이가 넓고 면적이 넓고, 그죠? 이런 것들 다 예상이 되는 거고, 대책 요 세팅이 참 잘한 게 요만큼 딱, 그죠? 그 다음에 요만큼 요렇게 형태 잡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런 형식부터 갖추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딱 요렇게만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백레이링을 좀 잘 알아가고 영양인자가 막 반 페이지를 넘어. 그렇게 하는 연습부터 없애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인계와 인계 풍속과 백레이링을 물었다 그러면 반 페이지씩 적는 연습에 대한 기본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내용은 좀 나중에 생각하고, 내용에는 또 뭡니까? 뭐 그림 들어가고 수식 들어가면 좀 더 답이 좋아집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틀을 못 잡는 사람도 있는데 틀부터 세팅을 하세요. 틀. 그죠? 네, 잘 해놨지. 요것도 이제 틀. 관계식에 대한 영양이자 이런 것들 좀 양념처럼 넣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백레이어링 반 페이지. 답을 잘했지. 이렇게. 그죠? 아주 만족스럽게 답이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불산. 불산으로 갈래, 뭐, 여러 가지로 갈래. 이게 뭡니까? 라면, 누출 사고를 25점짜리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출 사고. 최근에 일어났다, 그죠? 황화수소가 있었고, 황화수소. 그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발생하는 불산이 있어요, 불산. 불산은, 그죠? 수용성 가스가 물에 섞이면 불산. 없으면 그냥 튀어나와 있는 기체 상태면 불화수소, 이렇게. 정리해요. 장단점은 다 있지. 이 플로르의 위험성을 잘 이해하세요. 이렇게. 위험도 이렇게.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첫 번째 이 물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떤 물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MSDS를 찾으세요. MSDS를 찾아서 기본에 대한 특성을 좀 더 이해하시.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밀도하고 비중 같은 것들도 잘 봐.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끓는 접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물성을 좀 파악했고, 그 다음에 물성에 대한 기본이 있고 위험성을 보는 거지. 위험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화재 폭발 위험성과 그리고 지금 나오는 누출 사고에 대한 독성을 보세요. 됐습니까? 그럼 독성을 보려고 하니까 어떠한 농도까지에 대한 기준점이 생겨요. 자연스레. 어떤 기준? 어떤 기준? 허용 농도가 있어요. 허용 농도. 농도. 우리 일과목 책에 있으니까 살펴보세요. 이건 지금 자주 했다, 그죠? 한 3ppm 정도가 허용 농도 이렇게 다 했었지.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MSD에서 거기 적혀 있어. 왜? 대책. 대책은 어떻게 할 거야?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썼으면 좋겠냐? 유해 물질 누출 사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찾을래? 라고 물어. 그걸 한번 보세요,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형태는, 더 놀랍단다. 더 중요한 형태는 이 누출 사고가 어떠한 형태에서 발생되는지 공간적 특성을 좀 이해하세요. 요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 요것 또한 인명의, 그죠? 위해, 즉 피난 안정성을 한번 고민해 보겠죠. 안정성. 이렇게. 이거 하나 또 빠져 있는 게 일산화탄소가 빠졌네, 그죠? 일산화탄소. 요 일산화탄소는 요번에 도입됐다, 그죠? 가스 누설 경보기 자체에 기준이 있으니까 일산화탄소에 대한 농도 기준과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생각해 놓으세요. 중요한 부분이지, 그죠? 불산에 대해서 기본 특성 간략하게 하고, 제독 방법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세요, 그죠? 특성, 한 페이지 좀 가까이 어떤 특성이 있고, 결국 불산은 산이기 때문에 염기로 화학적 중화를 시키고, 물리적이란 방법은 전부 다 식는 수밖에 없어요. 거의 기본. 그죠? 그래서 유해 물질이 있는 형태는 반드시 뭐습니까? 세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가보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 고리 같은 게 있어. 그죠? 이 뭐지? 라고 앞에서 딱 당기면 바로 샤워를 이렇게 하는 거지. 한번 당해봤어요. 그죠? 예, 실제 나옵니까? 그랬더니, 잘 나오더라고. 예. 근데 얘를, 이러한 세정에 관련되는 부분을 어디 두느냐도 좀 중요해요, 나중에. 그죠? 이걸 좀 어떤 의미에서는 방유제를 좀 넓게 하고 방유제 안에 둔 데도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위험시설과는 조금 독립적인 공간에 둬야 되는데, 한꺼번에 나가 좀 지적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지. 불산의 특성 간단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제독 방법 화학적 염기성을 가해서 중화시키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성질은 거기다가 식거나 흐르는 공기에 대한 희석. 우리가 남자분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뭐 화생방을 다 해봤으니까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지. 그죠? 예, 화생방. 군대 얘기하는 순간, 그죠? 예, 영양가는 하나도 없어지고 한 3시간 흐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꺼내지는 못하고 한번 봐놓으세요. 답을 좀 잘 썼습니다. 이 책에 있는 형태로 잘 세팅해서. 마찬가지죠. 불산의 물성들. 물성 이렇게 꼼꼼하게 적긴 쉽지 않죠. 이렇게.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이 갖고 있느냐. 위해성을 보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불산이 빠져나가는데 약간 독소를 남기고 간다라는 형태의 영향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불산은 쉽게 얘기하면 불화수소가 한 3ppm 정도 이상이 허용 농도니까 그 농도 이상 나왔을 때는 위험물이다라고, 위해적인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반응성, 열 스파크 때 관련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 한번 잘 정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요런 말, 그죠? 우리가 NFP에서 정리했었을 때 다시 한번 704 이렇게 보죠. 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유가반, 유독성, 가연성, 반응성. 야, 위험해 안 위험해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사야. 0부터 4까지 중에 어디 제일 위험하댔어요? 사가 제일 위험하지. 사가. 사래? 그냥 위험한 놈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얘 화재 잘 아니라고, 가연성 별로 없고, 그리고 얘 반응성 조금, 아주 조금 있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불사는 얘에 관련된 있는 코드만 보고 되더라도 아 위험하겠구나를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이런 거 하나 딱 적어두면 대충 이제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딱 정리가 되는 거죠. FP 코드. 그래서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잘 해놨어요. 그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심층 방호다. 심층 방호에 관련된 답을 쓸 때, 그죠? 심층 방호에 대한 기본 개념과 단계별에 대한 특성, 이렇게 좀 저기 됐고요. 그리고 심층 방호는 독립 방호라고 해서 해당되는 최외곽 방호 또는 내부의 방호가 무너질 때 다음 형태의 층에 대한 방호는 전혀 무관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안에 문제점이 생겨서 첫 번째 방호가 무너지게 되면 연계해서 두 번째 방호가 자체로 무너지면 안 되고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유지돼야 된다는 특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위험도가 높은 놈일수록 그렇다는 거지. 한번 봐놓으세요. 지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심층 방호의 안정성이 적합한지도 확인하고 갖춰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이걸 갖다 우리는 다중 방호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그죠? 방호 체계가 있네요. 그죠? 레벨 1부터 해서 5가지에 대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 대해서 이상 상태 고장에 대한 부분들, 상시적으로 어떻게 해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하는 부분에서 어떤 감시 계통에 대한 원한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그리고 방호벽을 세웠을 때 이런 단계로 되어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이제 그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게 얼만큼 더 놀라운지, 그죠? 일본도 엄청 리터기로 한 7 이상 되는데 페일이 와가지고 뭐 엄청 복합적인 사고에서 발생됐던 부분이라서 천재지변도 그런 최악의 천재지변이 없지.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뭡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바다로 빠져나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체르노빌보다 더 위험할 것 같은데, 그죠? 일본 사람들 아무 이상 없다 이라고 그 수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어요. 회 싸다 이렇게 하면 항상 제가 주장하는 말 중에 비슷한 말이 좀 큰 물고기는 잡아먹으면 안 돼. 맞습니까? 이유가 그 멸치 이렇게 플랑크톤 잡아먹고 멸치가 먹고 멸치에 청어 같은 놈들이 먹고 그 다음에 물고기 먹고 뭐 먹고 뭐 먹잖아요. 그래서 참치가 거의 최상위에 있다더라고. 참치 안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까? 라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저거하고 방사성 물질 이런 것도 다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참치 먹고 왔다면 야, 너 빨리 죽겠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야, 잘 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항상 멸치를 먹습니다. 멸치. 돈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최근에 한번 참치 먹고 왔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 못 먹었네요. 그죠? 기사가 하루가 다르게 플라스틱 내장은 먹으면 되잖아요. 네? 살은 없잖아요. 축척이 된다더라고요. 살이요.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수산물 해가지고 다 분해해서 어느 부위에 많이 있느냐에 대한 따져봤는데 다들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흡수되잖아요. 그런 게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 일회용 봉투 쓰지 마세요. 마이크로 플라스틱. 그렇지. 미세인데 마이크로라니까 좀 색다르네요. 그렇게 합니다. 심층 방호에 관련돼서 요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요 관련되어 있는 큰 흐름, 어떻게 해야 됩니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고, 그리고 좀 풀어나갔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더 괜찮고 좋아졌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터널은 임계풍속에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니까 요 문제를 10점짜리 독립적으로 내면 관련되어 있는 이제 도로 터널 관련되어 있는 기준에 근거해서 관련되어 있는 식이 좀 더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플라우드 수, 그리고 이제 수정 플라우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속 방정식 관련되어 있는 그 질량 유량에 관련되어 있는 형태로 가고, 핵심 사항 부분들은 요 밀도 부분이다. 그죠? 밀도하고 온도. 똑같은 반영식이죠. 이렇게. 원래 이제 밀도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니까 그렇게만 바꿔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밀도차를 적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고, 화점에 대해서 발생되는 양은 얼만큼 되겠습니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변형했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임계풍속이고, 이 풍속이 얼마 이상일 때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임계풍속 말로만 할 필요 없이 나중에 요 내용이죠. 요렇게 되었었을 때가 임계풍속이다. 이렇게 한번 줄쳐놔서 그죠? 그래서 요런 말 하나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터널 중요하다 했었는데 이렇게 그죠? 수정 플라우드 수 기준점으로 4.5 이하가 이제 한계치죠. 나중에 한번 상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죠? 이렇게 영양이제 양념처럼 조금 더 쓰고 이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렵더라도 공식화되어 있는 아니면 개념을 상세한 식보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판단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건설 현장.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다, 그죠? 자, 건설 현장이다. 건설 현장.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왔던 것들은 점화원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가연물 있어 없어요? 가연물. 가연물은 없어도 폭발 사고는 일어나요. 맞습니까? 네, 보통 산소, 점화원이 존재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도 뭐하고 뭐가 똑같습니까? 연소라고 하는 메커니즘, 즉 화재를 이렇게 보고 폭발이 메커니즘상 같아요. 세 가지가 공존해야 되는 거지. 공사 현장에서는 가연물이 뭐가 있을까요? 라면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단열재.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연재들. 그죠? 올 때. 예전에 저 현장에 해운대 저 끝에 이제 산 쪽에 있는 형태인데, 그죠? 바깥쪽에 어디 나와 있어가지고 외근 업무 좀 보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산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야, 봉한가 참 특이하구나라고 하는 지점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 전기팀장이. 이사님, 요 지금 우리 현장에 불이 났어요. 그럼 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또 지금 곧 갑니다 하고 가고 있는 중에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단열재를 쌓아놨거든요. 위에 용접 불꽃이 튀어가지고 다 식어가지고 없어지면 될 걸 쭉 가다가 톡 붙었는데 그때부터 좀 있다가 확. 그나마 다행히 인접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단열재 쌓아놓은 형태만 다 타고 근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인명피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조심합시다라고 마무리하고 헤어진 거지. 행위나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유독가스에 질식되고 했었으면 또 공사 중지 일주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공사 현장은 비일비재예요. 그렇죠? 그런 사고도 있었고 연산동에서 그죠? 부산에 있는 연산동에서 아침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렇죠? 제가 한 10분 지각다 했거든요. 그때 문이 딱 닫힌 거라. 못 들어가게. 왜 그러냐 이렇게 썼는데 안에 용접하다가 튀어가지고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한 분 돌아가시고 한 분은 절단 사고하고 화상 있고. 우리가 말하는 산소나 아세틸렌 가스를 쓰고 있었죠. 용단 자를 때 발생된 거죠. 그것도 한 일주일 넘게 조사받았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단열재하고 산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때 이제 산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추가시키죠. 뭐 관련되어 있는 O2. 이렇게. 얘네들이 같이 갖고 있는 것도 추가로 뭡니까? 라면 C2H2, 아세틸렌 가스.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까지 있으면 점화가 돼. 플러스 환경이 골치 아파요. 환경이 최근에 어디서 문제됩니까? 라면 지금 이제 공사를 갖다가 리뉴얼 할 때,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개보수할 때, 마감 작업할 때, 신축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십몇 년 만에 반복적인 형태로, 그죠? 이천에서 냉동창고에 화재 발생했던 거. 똑같은 형태죠. 그죠? 그때 가연물은 유증기였어요. 그리고 용접작은 셔터 작업 같은 것들 할 때 또 똑같이. 그죠? 또 이거하고 똑같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까? 얘네들을 같이 가져가가지고 또 똑같이 생기는 것들은 냉동창고의 화재예요. 창고 등 화재. 실제로. 냉동창고에 대해서 단열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단열재를 우레탄폼을 써. 우레탄폼이 엄청 단열 효과가 좋거든.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바르고 난 다음에 건조시킬 때 유증기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개방 상태로 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옆에서 점화원 작업 바로 하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로 스파크가 튀어서 불나는 거지. 엄청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 같이 양념처럼 갖고 가세요. 이게 못 잡는 거라. 지금은 어느 정도 대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대책은 임시소방시설을 하고 있어. 임시소방시설의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가장 큰 단점은? 수동이지, 수동. 좋은 말이지, 수동. 발견 못하면 죽어. 확대되거나, 그죠?
그래서 그만큼 안전관리자의 교육과 숙지와 보완이 필요한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공사 현장에 거의 다가 몇 시간 교육받고 현장에 투입됩니다. 거의 100% 사람들이. 안전교육 일주일 다 듣는단 말이지. 그 교육 다 시켰는데 그런 애도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조금 늦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스프링클러 같은 걸 다 설치해야 돼. 그렇지는 또 못하지. 그 한계가 좀, 경계가. 그런 부분들 같이 양념처럼. 그래서 어떠한 형태에서 안전대책 교육시키고, 그죠? 그래서 막 관리 방법.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준이 엄청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 기준 다 지키면 진짜 죽을 수가 없게 돼 있어. 진짜로.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러면 사다리가, 우리가 말하는 A형 사다리 못 쓰게 돼 있죠. 예, 이거 안 돼. 이것은 이거. 맞습니까? 이거 고정해야 돼, 또. 현장에 이런 건 한 군데도 없더라고. 예? 한 군데 있더라고. 좀 있지. 근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거든. 고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좀 더 큰 현장들은 어떻습니까? 고정 안 돼서 벌점 막 매기고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 건설 현장은요. 벌점 맞는 순간 다른 현장으로 가버려. 안 해. 없어. 사람이 더 구하기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 부분 한번 보시고. 나머지, 용접 상세히. 참고로 요 문제 옆에다가는 7번 옆에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역대 면접 질문에서 가장 많이 분포가 높은 형태가 용접의 종류예요. 용접의 종류와 문제점, 단점, 뭐 대책 이런 거. 용접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했어요. 그게 지금 또 시험에 한번 나올 수 있는 형태에는 이유가 뭡니까? 라면 최근에 가스개소화 설비 관련되는 배관, 누출 사고라든지 시공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거든. 그건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건설 현장 거 하나, 이 용접에 동그라미 치면 그 용접에 대한 방식, 그럼 티그, 미그, 뭐 산소 용접, 뭐 이런 거 잘 알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그렇죠? 현장에는 거의 다가 아크 용접이죠. 아크로. 그래서 아크 이후에 보호가스를 넣느냐 해서 티그, 미그 뭐 이런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오는 게 베벨링 가공이라니까, 가스 배관은. 들어봤습니까? 배관이 요렇게 용접하잖아요. 다다다다다다. 이게 배관이에요. 다다다다다. 하지만 이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요 V 사선처럼 이렇게 깎아서 내부는 특수 용접하고 바깥쪽은 네가 알고 있는 아크 용접하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부터 채워놔야지만 견고하다고. 요걸 베벨링 가공이라고 한대요. V처럼 깎는 거. 요걸 하라네. 왜 그렇습니까? 라면 자, 가스계 한번 보면 가스계 거기다가 압력이 엄청나다, 그죠? 설계 저장 압력이 30메가파스칼짜리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기준점으로 쭉 나와 있네요, 그죠? 용접에 대해서 요런 내용들이 좀 더 좋아서 잘났습니다, 그죠? 배치 작업 어떻게 했을 때 해라 이렇게. 리튬 이온은 지금 전기 저장 장치는 10점짜리는 원인으로 갈 거고요. 다시 소방 전기 때 넣었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전기 저장 장치 이렇게 해서 화재 안전 기준이 도입됐죠. 화재 안전 기준 도입된 거 시설은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죠? 네, 소화기구, 뭐 자탐, 자동 소화 장치, 스프링클러까지. 스프링클러 몇 리터, 몇 RPM? 11km. 나머지 사람들 시험 안 치나? 혼자 지금 안 적고 계신데도 지금 답하는데 12.2 LPM이다, 그죠? 예. 12.2 LPM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의 우리가 이제 수평거리 2.6이면 엄청 낮습니다. 그죠?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지. 그죠? 요것도 모자랄 수가 있어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높이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 설치해라. 3층, 지하 3층까지. 몇 미터일 것 같아요? 지하 3층. 9m, 9m. 위로는 몇 미터? 그 파일을 올려주면 그냥 너는 올려라. 나는 그냥 뭐 넘기겠다. 뭐 이렇게 합니까? 그거 올려져 있는데.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기억이 안 나겠지. 안 보고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면 얘기 되는데, 야 신기하네, 이제 다 이래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22m인가 이렇게 돼 있지. 20m인가 22m인가
보세요. 이번에 25점짜리를 이렇게 풀 세팅하고 전기저장장치에 발생되는 화재 원인, 이게 열폭주로 한번 갑시다. 열폭주. 열폭주는 다른 말이 아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반응폭주하고 똑같은 말이죠. 근데 리튬이온은 조금 개념을 가운데 있는 분리막이라는 게 있는데, 분리막이 폴리스티렌 뭐 이런 게 폴리 계열이에요. 걔네들 온도가 한 120도에서 160도 사이가 되면 녹아버려. 그래서 단락됐었을 때 확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120도 오르기 전에 그 온도의 한 80%, 60% 정도 되면 소화가 시키든지 방열을 시키는 모든 관점이 이렇습니다. 발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메커니즘 충방전을 통해서 발화는 생겨. 그러면 어떻게 방열을 만들 거냐에 대한 메커니즘.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면 이렇게 밀폐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열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바깥쪽을 식혀도 한계가 항상 있어. 그죠? 그래서 항상 얘를 늘리는 공정이 필요할 거지. 그거에 대해서 메커니즘을 한번 책에 있는 그림을 간단하게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사이에 리튬 이온의 이동,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일 때 뭐 방전이라든지 반대는 충전, 그 사이의 분리막에 대해서 열적 뭐 한계, 열적 저하 이런 것도 적어주고 그런 말을 조금 적어주면서 썼으면 훨씬 좋겠어요. 말은 다 있습니다. 분리막에 대해서 온도 얼마에서 단락으로 인해서 점화가 되더라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그죠? 네, 마찬가지고. 대책은 요렇게 적지 말고 이제는 요걸로 가야 됩니다. 화재 안전 기준상 어떻고, 그리고 화보에서 나온 형태로 구획은 이렇고, 이격은 이렇고, 이런 것들. 양념처럼. 그래서 딱 열폭주에 대한 문제점, 원인, 뭐 대책까지만 10점짜리고,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 25점짜리로 이렇게 나올 때까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지요? 예군대도 시험 문제 나오죠? 우리는 입법 예고인데 시험에 나옵니다. 기술사는. 관리사는 안 나요. 관리사는 입법 확정이 되는 시점이 시험 출제 날짜, 그 접수 날이거든요. 접수 날짜 이후면 나오는데, 이전이면 나오는데, 이후면 나면 불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지가, 지금 뭐 위원회 때 들어갔었다. 그러면 지 준비해온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거 내지 말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 중요한 중에 싫은 거지. 이렇게 열폭주 한번 보시고 몇 가지 용어가 있다, 그죠? 일단 구조, 분리막, 그죠? 그래서 열적 관련 한계, 소화대책, 그리고 전기저장체의 용어. 25점짜리는 책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다시 조금 같이 한번 체크할게요. 문제상에 25점짜리 5번에 안전거리로 이렇게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빠졌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수소 충전소의 안전거리.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본 수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모의고사 뭐 나왔지 하면서 복습을 좀 많이 하세요. 좀 쉬었다 할게요.